여러분, 지금 마시고 있는 그 달달한 음료수 잠깐만 멈춰보세요. 탄산음료, 과일주스, 달달한 커피, 거기 들어간 설탕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불과 700년 전이라면 한 달치 월급이었습니다. 에이, 설마. 진짜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그 달콤한 설탕 한 알 한 알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인류가 얼마나 잔인하게 달콤함에 중독되어 왔는지 그 끔찍하고도 놀라운 진실입니다. 맛의 경제학, 지금 시작합니다. 1319년 영국 런던, 설탕 450g, 딱 종이컵 2컵 분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실링. 그게 얼마인데요? 당시 숙면 기술자가 열흘 동안 몸을 갈아 넣듯이 일해야 버는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요, 설탕 한 봉지 사려고 월급의 절반을 날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그래서 당시 유럽 왕족들은 어땠냐면요, 이 설탕을 그냥 먹질 않았어요. 섬을 지었습니다. 설탕으로. 시우물 크기 조각상, 정교한 설탕 성곽. 파티 테이블에 와장창 쌓아놓고 뽐냈죠. 이걸 엔트레메라고 불렀는데 한마디로 먹는 명품 전시회였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이빨이 설탕 때문에 새까맣게 썩는 게 당시엔 부자의 증거였다는 사실. 아니, 썩은 이빨이 왜 자랑이에요? 그만큼 설탕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참으로 특별한 시대였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쌌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탕수수 재배가 말 그대로 지옥이었거든요. 일단 기후부터가 문제. 엄청 덥고 습한 열대에서만 자요. 유럽? 불가능하죠. 수확 과정은요, 상상해 보세요. 섭씨 40도 넘는 뙤약볕 아래서 사람 키보다 높은 날카로운 사탕수수를 베는 거예요. 살이 베이고 땀이 쏟아지고. 근데 끝이 아닙니다. 수확한 사탕수수는 즉시 정제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설탕이 확 산패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시뻘건 가마솥 앞에서 밤낮으로 끓이는 거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노동자 금방 쓰러집니다. 그래서요, 유럽 자본가들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일은 지옥인데 돈은 엄청 벌리는데 사람이 자꾸 죽네. 그들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럼 공짜 노동력을 쓰면 되잖아. 자, 여기서부터 진짜 끔찍해집니다. 1250만 명.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의 수예요. 배에 실린 숫자가 1250만인데 살아서 도착한 사람은 1070만. 항해 중에만 1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고요? 노예 선환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을 화물처럼 겹겹이 쌓아 올렸어요. 꼼짝도 못하게, 숨도 제대로 못 쉬게. 그렇게 몇 달을 가는 거예요. 상인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뭐 좀 죽어도 되지. 설탕값이 워낙 비싸니까. 배 한 척만 성공하면 떼돈 버는데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죠. 카리브의 설탕 농장은요, 한마디로 인간 착즙기였어요. 노예 한 명 데려와서 5, 7년 극한까지 쥐어짜고 죽으면 버리는 거죠. 새 노예 사오는 게 더 싸니까. 정말 참담한 일이었죠. 우리가 즐기는 그 달콤함 뒤에 이런 피해 역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량 생산이 되면서 설탕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됐죠. 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더 정교한 착취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대를 19세기 영국 공장으로 옮겨볼까요? 산업혁명이 한창입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16시간씩 일해요. 그들의 식사는요, 딱딱한 검은 빵 한 조각, 끝입니다. 영양? 없죠. 기운? 떨어지죠. 생산성? 바닥이죠. 공장주들 입장에선 큰일 난 거예요. 그때 그들 눈에 번쩍 뜨인 게 있었으니 설탕 홍차. 홍차는 물을 끓여 마시니까 전염병도 예방이 되고 거기에 설탕을 듬뿍 타면 즉각적인 에너지 충전. 혈당이 확 올라가면서 지쳐 쓰러지던 노동자가 다시 기계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공장주들은 환호했죠. 이거다. 이게 답이야. 비싼 고기 대신 싼 설탕물로 때우면 되잖아. 비용 대비 효율 압도적이지. 그래서 영국에서 티 브레이크 문화가 생긴 거예요. 휴식이 아니에요.
재충전 시간이었던 겁니다. 설탕물 한 잔으로 인간 엔진을 돌리는 거죠. 증기기관이 기계를 돌렸다면 설탕은 인간을 돌렸습니다. 노동자들은 알았을까요?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요. 그들은 그저 달콤한 중독에 빠졌어요. 자본가들은요, 실질 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죠. 든든한 밥 대신 설탕물로 때우니까. 이게 바로 시스템적 착취예요. 영국 정부가 왜 설탕 공급을 늘렸는지 아세요? 국민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이거였어요. 대가는요, 노동자들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영양 불균형, 당뇨, 치아질환, 아이들까지 설탕물로 배를 채우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비만과 당뇨병,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0년 전 산업화 시대의 풍경이 보입니다. 잠시 설탕은 노동자들에게 저렴하고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최고의 연료였죠. 그래도 이젠 괜찮잖아요. 제로 콜라, 무설탕 음료, 다들 건강을 생각하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설탕의 시대가 정말 막을 내린 걸까요? 사실은 그 방식이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제로 열풍 뒤에는 거대한 경제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가당 음료세, 즉 설탕세입니다. 이미 전 세계 120개국이 설탕을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소로 규정하고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입니다. 한국은 아직 설탕세가 도입되지 않았죠. 그런데도 기업들은 앞다투어 제로 제품을 쏟아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변화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빠르게 반응한 결과입니다. 세금이라는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시장을 선점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려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왜 국가와 기업은 갑자기 설탕과 전쟁을 선포하고 제로를 대안으로 밀고 있을까요? 과거의 경제 시스템이 설탕을 통해 당장 일할 에너지를 얻는 데 집중했다면 현대의 경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생산성에 주목합니다. 비만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늘어날수록 국가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은 휘청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을 잃게 됩니다. 즉, 제로의 확산은 누군가의 선이라기보다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경제적 저금 과정에 가깝습니다. 대체감미료가 완벽한 건강의 정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당장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의료비 폭탄은 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우회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는 시대의 요구와 경제적 필요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결정됩니다. 제로라는 달콤한 유행기의 숨은 진짜 얼굴은 어쩌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경계 시스템을 가동하려는 현대 사회의 냉정한 계산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는 여전히 거대한 경제 논리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설탕의 역사 딱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규모의 경제. 희소했던 설탕이 대량 생산으로 대중화됐죠. 노예 노동력으로. 둘째, 노동 생산성. 설탕은 가장 싼 값에 인간 엔진을 돌린 연료였어요. 효율의 극대화. 셋째, 외부 효과의 처리. 건강 문제라는 숨겨진 비용을 이제는 설탕세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중이죠. 여러분, 지금 손에 든 그 달달한 음료 다시 한번 보세요. 설탕 한 알이 다르게 보이시나요? 대서양을 건너던 노예선의 비명, 열기 가득한 농장의 신음, 공장에서 설탕물에 의지하던 노동자들, 그 모든 역사가 응축돼서 지금 여러분 손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소비엔 대가가 있습니다. 때론 그 대가가 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으로 치러지기도 하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 보는 눈을 작게라도 더 넓혀줬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재충전 에너지가 됩니다. 맛의 경제학,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콤하지만 현명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